보통 사람을 위한 보통 방송 오니온 믹서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이제 트위치 사태로 불거지게 된 어떠한 인터넷 망 사용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려볼까 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뭐 트위치나 유튜브 이런 식에서 얼마만큼 돈을 지급하고 있는지는 상관없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인터넷만 있으면은 뭐 인터넷에 왜 돈을 내느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썰을 좀 간단하게 그림과 함께 풀어보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인터넷이란 건 여러분들 간단하죠. 이렇게 우리 집이 있어요. 집. 자, 집이 있으면 집에 인터넷 선이 있겠죠. 인터넷. 그러면 이 인터넷 선이란 건 뭐 KT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SKT 또는 LG 같은 경우 U+죠. U+가 있으면 이게 이제 해당되는 통신사로 갑니다. 해당되는 통신사로 가요. 자, 그러면 KT라고 칩시다. 이제 KT 통신사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을 쓴다라는 얘기는 이 KT를 통해서 이제 속칭 그물망처럼 뻗어나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의 바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인터넷의 바다는 이렇게 넓고 어차피 KT는 이 중간에 연결하는 것밖에 하지 않는데 왜 얘네들이 돈을 자꾸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가? 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구조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감안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집하고 KT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복잡하게 보도록 하죠. 이것도 제가 되게 간략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는 공유기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기에서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공유기에서 모뎀이라고 불리는 장비로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유기를 바꿀 수 있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선 요즘은 모뎀에서 일정 수준의 공유기 역할도 합니다. 이 모뎀 자체가 외부로 연결되는 회선 그리고 내부로 연결되는 유선 그리고 무선을 같이 겸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죠. 그리고 이제 요 중에서 유선 또는 무선으로 해서 뭐까지 연결되냐면 IPTV까지 연결됩니다. 요즘은 케이블망은 잘 안 쓰죠. 케이블 TV 자체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IPTV예요. 자, 그러면 이 모뎀에서 중계국으로 갑니다. 이 중계국으로 가고 이 중계국으로 바로 우리 집 모뎀하고 1대1 연결되느냐? 아니에요. 다른 집에 모뎀이 모뎀 3 이렇게 해가지고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중계국으로 가기 위해선 중간에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이 수많이 중계구로 연결되고 요게 또 KT 메인 전산센터로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의 복잡한 구조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지 못하겠지만 어디서부터 돈이 나가느냐? 여러분들의 집에서 1G가 올라간다 칩시다. 1기가 회선이라고 쳐요. 그러면 집 1에서 옆집도 1기가 있고 그 옆집도 뭐 한 2기가? 아니죠. 다 1기가겠죠. 일단 1기가 이런 식으로 많은 집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아까 네트워크 장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트워크 장비가 이런 식으로 일정 이상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쏘는데 뭐 프록시나 그런 개념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제낀다고 치죠. 자, 그러면 네트워크 장비가 흔히 말하는 48포트라고 칩시다. 그러면 48포트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요게 위로 올라가는 업스트림 라인이 있어요.
자, 업스트림 라인이 있으면 업스트림 라인은 대부분 광입니다. 광. 자, 이게 48포트에서 1기가씩 받는다라고 쳐요. 이게 이제 데디케이티드 스위치나 뭐 이런 뭐 쉐어드 스위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잠깐 제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48기가에서 1기가를 업으로 쓸지 다운으로 쓸지 그건 모르지만 여튼 허브 내에서 처리하는 용량 자체는 최대 48G가 트래픽이 걸린다고요. 이 48기가를 묶어가지고 위쪽에 있는 라인, 이제 뭐 정확히는 광 라인도 두 개 라인을 쓰지만 업스트림 라인을 통해서 48기가를 왔다 갔다 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중앙 분리선이 요쪽에 있고 우리가 편도 1차선 2차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도로들이 모두 다 풀 트래픽으로 처리가 된다라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48차선을 써야 돼요. 아까 네트워크 장비에서. 하지만 48차선에 해당되는 신호들을 전부 다 처리를 한다라는 거는 현실상 무리, 그리고 그 48차선을 거의 다 쓰는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만약에 48차선 정도가 필요하면 일반적인 네트워크로는 비교도 안 되는 뭐 인피니밴드나 옴니패스 이런 차세대 네트워크망을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요즘 일반적으로 집에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못해도 최소 1기가 또는 5기가 또는 10기가 회선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더 돈이 많으신 분들은 가정에서도 더 비싼 회선을 쓰실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런 회선들을 처리하는 네트워크 장비도 고가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정용 허브 있잖아요. 가정용 허브에 유선 네트워크들을 물려놓고 가정용 허브에 풀 트래픽을 확 몰면은 가정용 허브 못 버팁니다. 허브가 뻗어요. 이게 무선이고 여러분들이 그 풀 트래픽을 가정에서 줄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허브나 네트워크 장비들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뿐이지, 이거를 이 허브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랜선의 용량을 가정용을 다 갖다 쓰면 가정용 허브 뻗습니다. 집이야 뭐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네트워크 안 되면 공유기 재부팅 하면 되겠죠. 그냥 여러분들 리부트 하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별다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가정용 회선들을 받아주는 모뎀 뒤에 있는 장비, 그리고 이 모뎀에 있는 것들을 받아주는 중계 쪽 백본이라고 하죠. 이 백본 장비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우리들이 지금 뭐 집마다 인터넷 하나 다 들어가고, 제가 사는 맨션만 해도 지금 10세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최소 인터넷은 뭐 10개 정도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칩 한 두서너 개만 있어도 48포트짜리 허브 하나 그냥 다 차는 거예요. 물론 네트워크 장비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동작을 하고 전용 장비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48포트 허브 같은 경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대를 합니다. 다량의 네트워크를 처리하는 걸.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 멍텅구리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허브 쓴다고 해서 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런 허브 쓰면 서비스는 다 망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KT와 SKT 회선들에 대한 것과 IDC를 알아봅시다. 자, IDC는 흔히 말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죠. 원래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했는데 카카오 불났죠. 이번에 불났어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용 ICC 센터를 가지고 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SK 글자를 잘못 썼네. 네. SKT IDC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KT IDC는 원래 하나로통신 ID였어요. 하나로통신 엔진이라는 저희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로통신 엔진이라는 IDC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하나로통신에서 케이블 TV 사용을 할 때 이걸 이제 SKT에서 인수를 했죠.
그리고 요 IDC들을 SK에서 먹게 됩니다. 자, 요 IDC 자체가 불타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이 있죠. 이 핸드폰을 뭐 셀폰이라고도 하지만 핸드폰이 무선으로 5G 망을 탑니다. 5G 망을 타서 이것도 중계기를 통해서 인터넷에 어디를 막 거쳐가지고 이 SKT IDC까지 갔단 얘기예요. 자, 이 SKT IDC까지 요렇게 갔단 얘기입니다. 자, 뭐 여기까지도 다 좋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 동영상도 어디엔가 저장돼 있겠죠. 이게 전부 다 서버라는 곳에 저장이 돼 있는데 IDC는 그 자체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자, 이 인터넷 데이터 옆에 서버가 진짜 수천 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모니터도 없이 본체만 있는 컴퓨터들이 수천 대가 들어가 있고, 이 IDC의 운영자가 뭐 예를 들어서 SKT냐 아니면은 LG냐. 참고로 LG는 전신이 어디냐면 데이콤입니다. 데이콤으로 인수를 한 거죠. KT는 우리나라의 기관망이죠. 그래서 KT는 그 자체로 있고 SKT는 하나로, 물론 이것도 되게 옛날 얘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SKT망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이제 근본을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IDC들이 종류들이 많지만 일단 회선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단 얘기입니다. 회선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자, 그러면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디 서버에 뭐가 들어가 있고, 이게 뭐 SKT, LG, 자, 그러면 우리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구글, 그리고 AZUR, 애저, 뭐 이건 MS 거죠. MS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라우드들이 있는데 이런 통신사 뭔 상관이에요. 얘네들도 다 렌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자사 서버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MS 같은 경우 충분히 그럴 만한 대력도 되고 투자도 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구글하고 아마존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이런 센터들을 상면을 빌려서 일정 구역을 빌려가지고 자기네 회선들을 넣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어디서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냐. 자, 봅시다. KT, SKT, 그리고 LG는 데이콤망이니까. 자, LG 데이콤망. 일단 한국만 보자고요. 자, 유저들이 나는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핸드폰 유저예요. 자, 근데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SKT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핸드폰은 KT의 기관망을 타고 SKT와 KT 사이에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합니다. KT랑 LG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있고 SKT도 네트워크 있어요. 자, 그러면 핸드폰을 통해서 엔간에서는 KT망을 통해서 SKT랑 연결된 터널로 들어가서 SK에 있는 IDC 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 중간에도 트래픽이라는 게 발생을 하겠네요. 자, 웬만해서는 통신사들은 프록시라는 걸 이용해서 다른 통신망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 통신망 내에서 컨텐츠를 배달할 수 있으면은 여기 내에서 끝나요. 실제로는 여기에 연결을 해서 늘 실시간으로 가져와야 되지만 실시간으로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정보들은 가능하면 KT 내에서 또는 LG 내에서 SKT 내에서 가짜로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처리를 합니다. 이게 프록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갱신이 잘 안 될 때 프록시 서버를 탔구나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쓰이는 거예요. 이 프록시는 KT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SKT, LG 다 씁니다. 자, 이거는 국내망만이에요. 국내에서 가장 기관망이 큰 곳은 KT입니다. 국내에서 기관망이 가장 큰 곳은 KT이고, 물론 핸드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핸드폰의 기준국은 SKT가 많지만 서버들이 들어가 있는 IDC의 절대 다수는 KT, 그리고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 서울에서 지방으로 연결하는, 예를 들어서 서울, 그리고 뭐
안양 정도로 합시다. 그럼 안양에 있는 전화국을 통해서 서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KT망이에요. KT망. 물론 SKT나 LG도 대도시들은 자기네 자체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외의 망은 SKT나 LG조차도 KT망을 임대해서 씁니다. 임대. 그러면 예전에 전화선도 뭐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 중이나 이랬지만 요즘 뭐 인터넷 세상이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발생하는 네트워크를 이쪽으로 가는 걸 이제 아웃바운드,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걸 인바운드, 여튼간에 인 아웃 트래픽을 계산을 해서 한 달에 요금을 정산합니다. 이 통신사끼리도 요금 정산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SKT나 LG 같은 경우도 굳이 KT에 돈 많이 내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KT가 가입자가 개 많은 걸 어떻게 해? KT가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국내망입니다. 국내망. 자, 요거를 이제 해외 단위로 보자면 여기 한국이 있어요. 한국을 기준으로 일본이 있습니다. 뭐 북한이나 이런 데는 빼도록 하죠. 옆에 중국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홍콩이 있고, 여기에 싱가포르이 있고, 여기에 대만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국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을 바다 너머로 미국으로 연결할 때 부산 쪽에서 출발을 해요. 와, 이거 씨야 뭔 얘기냐고요? 해적 케이블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내용에 대한 얘기예요. 자, 한국에서 중국, 한국에서 홍콩, 한국에서 싱가포르, 한국에서 대만,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해적 케이블 라인도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일본 해적 케이블 라인을 빌려서 썼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은 이런 라인들을 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디가 투자를 많이 했냐? SKT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홍콩, 홍콩에서 싱가포르, 얘네들도 서로 다 그물 형태로 망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대략 태국 있겠죠. 이 태국 같은 경우도 여기 옆에 보면 어딨냐?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하고도 케이블 연결돼 있고, 여기서는 육로로 케이블도 연결돼 있고, 해저 케이블만 연결돼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해저가 뚫기 당연히 빡시니까. 자, 이 해저는 기본적으로 광 케이블이기는 합니다만,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망들이 있습니다. 이 망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이게 한국 밑에 있는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식의 인프라들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한국 쪽에는 제가 데이터를 잘 모르겠고, 솔직히 예전에 제가 동남아에서 하던 일 때문에 거래하던 이제 EASPNet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이렇게 상면 이런 서비스들도 하지만 실제 해적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오는 라인들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 PCCW 같은 경우는 본체가 홍콩이에요. 홍콩. HGC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홍콩이고, 여기 이제 보면은 NTT 도코모 라인이죠. 일본 거. 그리고 이제 테슬라 라인이 더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예전에는 테슬라 라인은 없었는데, 뭐 라인이 제가 예전에 알던 거 비해서 한 2배 가까이로 이제 취급하는 데가 늘었었는데, 예전에 한 5개 라인 정도 됐었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제 해적 케이블 라인을 가지고, 제가 아까 여기 설명을 했던 요 해적 케이블 라인 부분 있죠. 이 해적 케이블 라인을 가지고 라인 장사를 하는 애들이에요. 자, KT나 SK 애들도 이런 식의 라인 장사를 한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런 NTT나 PCCW 이런 애들은 한국에도 다 자기네들 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로 가는 이런 것들을 쪼개서 씁니다. 쪼개서 써요. 자, 그러면 뭐 한국이야 그렇다고 치고, 이거는 이제 이쪽은 뭐 동남아로 가면 인도, 뭐 제 와이프 나라 캄보디아, 뭐 태국도 있고, 뭐 라오스 이제 이런저런 뭐 동남아 나라들이 있겠죠. 이제 그쪽으로 가고, 여기로 가면은 이제 유럽 라인들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뭐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그 여기 싱가포르를 통해서는 호주로 가죠. 이제 이런 식의 라인들이 어디에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보자. 이게 이제 그 서브마린 케이블 맵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구 관련된 것 때문에 유럽하고 직접적으로 최단 거리로 뚫려 있는 연구용 라인들이 있고, 이게 이제
바다 밑으로 가는 해적 케이블 라인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 각 라인들마다 다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아시아 관련된 것들이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쪽에 보면은 여기도 아우 라인 숫자 장난 아니죠. 그리고 여기가 아마 대만쯤 될 것 같은데 대만 라인 대만 싱가포르일까요? 대만인가 주피터 라인이면은 여기 아씨 라인 나라가 어딘지 잘 안 보이네. 하여간에 이쪽에 보면은 이쪽이 일본이죠. 일본 쪽 통해서 라인 많이 갑니다. 왜냐면 이쪽 대륙에서 대부분 이렇게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해적 케이블의 보수나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것들도 뚫렸다는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찾으면은 크레오넷 같은 경우는 따로 안 나오네요 이름이. 이렇게 뭐 요것만 보고 뭐 이렇게 뭐 바로 라인의 이름들이 나오지는 않는데 여튼 이런 것들로 해서 라인들이 매우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렇게 해적 케이블망이 어디에서 해가지고 어디로 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들이 있는데 이 라인을 쓸 때도 다 돈이 나온다. 왜냐하면 저 라인도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PCCW를 봅시다. PCCW가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어디로 들어온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 라인이 들어올 때 여기도 라인을 분배하는 백본이 있어요. 이 라인을 분배하는 백본이 있으면 이 백본에서 뭐 KT 뭐 계약을 전부 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드는 거니까 KT, SKT, 뭐 데이콤 그러면 여기에 있는 IDC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반드시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들을 플로우하는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는 해화동이라고 하죠. KT 이제 서울에 있는 해화동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핸들링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별칭 해화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트래픽들을 받고 나서 얘네들도 돈을 내요, 돈.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떠한 법령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메인 서버가 없고 예를 들어서 봐요. 우리가 외국 거 컨텐츠를 많이 본다고 하면 컨텐츠 빈도가 많은 국가에 해당되는 유튜브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 영상이 들어있는 서버가. 물론 유튜브 메인 시스템도 당연히 미국에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 미국하고 계속 뭐 어찌됐건 PCCW라고 제가 적기는 했지만 미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네트워크 회사에 다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그 돈을 안 내려고 뭐 KT, SKT, 데이콤 이런 애들이 해적 케이블을 깝니다. 자 예를 들어서 SKT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중국까지는 연결할 만하다. 그래서 SKT에서 투자를 한 거예요. SKT에서.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KT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으로 가는 경로가 중국도 땅덩어리가 엄청 날게 넓잖아요. 한국은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도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북방하고 남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이 있죠. 홍콩 같은 경우는 인터넷의 제약을 중국 본토보다는 조금 덜 받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뚫려 있는 거는 중국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청도 아니면 이제 북방 같은 경우는 심양이라고 하죠. 심양 뭐 이제 이런 지방들에 이렇게 네트워크들이 다른데 홍콩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통신사가 이쪽하고 그렇게까지 트래픽이 많느냐? 아니죠. 트래픽이 안 많으면은 해당되는 부분은 이미 놓은 곳이 있으면 쉐어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KT라고 해서 100% SKT를 안 타고 가냐? 아니죠. 중국 가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네트워크 장비는 A, B, C, D, E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타고 가는데 이렇게 타고 가는 네트워크들을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해요.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를 측정을 해서 그쪽이 빠르면 그쪽으로 가기도 해요. 물론 통신사에서 이쪽으로는 절대 타지 마, 이쪽으로 가, 자기네 통신망이 유롭게 하기는 하지만 통신망이 굳이 깔려있지 않은 경우라면은 다른 회사 통신망을 싸서 타서 어떻게든 통신이 되게끔 구성을 한다고요. 이 라우팅 테이블이란 걸.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한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돈이다. 결국은 다 돈이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처음에 이 얘기를 꺼내게 본 트위치를 봅시다. 뭐 유튜브는 지금 조용히 계시니까. 자, 트위치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서비스예요. 트위치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서비스인데, 이 아마존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AWS라고 합니다. 자, 이 AWS가 한국 내에 IDC와 전용 회선이 있냐? 없어요. 얘네 SKT랑 계약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아마존은 트위치를 AWS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구성을 할 텐데, 물론 뭐 AWS만 100%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얘네는 되게 그 뭐랄까 실용적인 애들이에요. 아마존 애들은. 물론 뭐 현재 거대 고객사로 넷플릭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튼 이 트위치는 AWS 위에서 운영이 되는데, 이 AWS도 SKT, IDC 또는 경우에 따라선 다른 리전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뭐 KT나 이런 LG 같은 경우. 그러면 AWS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한테 이미 얘네는 돈을 내고 있어요. 사실은 서버비를 내고 있다고. 자, 그럼 서버비 내고 있으면 트래픽이 많으면 당연히 돈 더 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오, 알았어요. 그래. 트래픽 많으면 돈 더 내. 근데 이제 얘네들은 SKT 애들이나 얘네들이 맛가는 게 뭐냐면, AWS가 이제 뭐 본사도 미국에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돈 받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왜냐면 AWS 자체는 사실은 트위치만의 전용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야씨, 이 기업들 AWS 자체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요금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고객들이 막 얘네가 아마존이 그러면 우리 SKT랑 계약 안 하고 다른 데랑 뭐 KT나 이런 데로 올라갈 거예요.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통신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전부 돈의 문제인데, 그러면 어디서 돈을 더 뜯어낼 것인가 하면은 이제 트위치나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소모합니다.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소모하니까 여기다가 대고 망 사용료라는 걸 받겠다는 얘기예요. 망 사용료 아까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네트워크 장비에서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돈으로 매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은 수익을 늘리려고 망 사용료라는 걸 별도로 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AWS는 이미 이 IDC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돈을 내매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빡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기존에 돈을 올려달라고 하든가, 그럼 우리가 다른 IDC나 이런 것들을 볼 텐데, 근데 이제 망 사용료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얘네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제 빡치는 거고,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추이를 지켜본다는 얘기죠. 물론 저는 국내 통신사에서 마냥 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은 해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통신망을 했을 때 이런 식의 통신망들이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얘네가 시설 투자 비용 안 하냐 해요. 이게 얘네가 시설 투자 비용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유튜브라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띄일 만큼의 투자인지 아닌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실제로 통신사들이 미래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저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뭐 양자 통신망도 하고 뭐 SKT도 이런 것들 한다고 연구 개발비 들어가니까 얘네들도 저는 논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네들은 이중과세라는 판단이 드니까 아시발쿰을 하는 거고, 왜냐면 얘네들한테 망사용료 내라는 건 AWS에 들어가 있는 다른 소규모 서비스들도 다 망사용료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까지 청구는 얘네들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등치 큰 애들 그냥 갖다 두들겨 패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 트래픽 하나하나에 대한 돈 얘기인데 얘네들은 이미 서버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까 이중과세라는 입장이고, 기존의 통신사들은 아이고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는데 수익률을 더 높여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꾸 딴지를 걸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걸쳐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국제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도 돈, 한국의 통신사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돈, 이게 전부 다 돈이니까.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거는 통신사가 도입을 한 게 아니니까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통신사들 이 기관망을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돈이다. 예를 들어서 이 트래픽이 늘어요. KT하고 SKT 트래픽이 늘어.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답은 두 가지 중 하나겠죠. 뭐 해당되는 게임 회사가 이제 뭐 유저가 조금 더 많은 IDC로 옮긴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IDC는 일부러 그래서 KT만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KT가 인프라가 제일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른 IDC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좀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다 돈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돈이 발생되는 구간들이 훨씬 더 미묘하고 많다.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지만, 혹시 뭐 이 내용을 보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뭐 이렇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에서는 댓글로 다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니온 믹서였습니다.